안녕하세요. 스펀지 지구과학 홍인박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 6월 평가원 지구과학 1 시험 봤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쉬운 편은 아니었어. 쉬운 편은 아니었는데 등급 컷 자체는 한 44, 45 요 정도 나오거든. 1등급 컷이. 근데 내가 느끼기 그 정도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인원이 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시 인원이 지금 사탐이 원체 많기 때문에 지구과학으로 남아있는 그나마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남아있는데 물리나 화학은 어마어마하잖아. 화학은 선택 인원이 전체 응시 인원 4%예요. 4%. 1등급끼리 싸웁니다. 1등급끼리 싸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컷은 좀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는. 어찌됐든 근데 이제 이 문제들이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냐 그렇진 않습니다. 기출문제나 수능 특강에 이미 소개했던 그런 형태들의 문제거든. 근데 이제 그게 나왔다고 말만 하면 또 니네 안 믿으니까 찾아서 몇 페이지에 몇 번 문제인지 그렇게 찍어서 보여줄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가채점 등급컷은 44, 40, 35 한 요 정도 선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우리 이제 1번부터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이건 너무나도 간단한 거죠. 자,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고 차가운 플룸의 하강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기억. A는 차가운 플룸 맞죠? 내려오니까 니은. B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 그치? 하부 멘틀 물질이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잖아. 맞고요. 자, 디귿. 기역을 형성한 열점은 판과 같은 판 열점은 움직이지 않지. 그래서 3번 기역 니은. 자, 그래서 보면 올해 수특 29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29페이지 4번 문제 똑같아. 자, 2번. 자, 심층수하고 저층수야. 근데 봐라.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커지고 염분이 높을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이 우측 대각선 방향이 밀도 증가 방향이다. 그럼 밀도가 큰 건 누구야? B지? 그럼 B가 저층수고 얘가 심층수다. 근데 항상 순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북반구 고위도에서 생긴 애들은 남쪽으로 갈 거고 남반구 고위도에 생긴 애들은 북쪽으로 갈 거야. 그러다가 저층수랑 심층수가 만나는 경계가 있지. 그게 어디였다? 북이 30도쯤이었다. 북이 30도쯤에 만나서 남반구 쪽으로 북상에서 올라간다. 이거였어. 참 기억. 해수의 밀도는 200이 700보다 작다. 맞고요. 자, 니은 150에서 200 구간에서 자, 요 구간이야. 요 구간. 자, 염분이 왼쪽으로 가. 염분이 낮아져. 그럼 이것 때문에는 밀도가 작아져야 돼. 근데 수온은 낮아져. 이것 때문에는 밀도가 커져야 된다고. 근데 밀도가 전반적으로 커졌어. 그러니까 누구? 염분 아니라 수온 때문에.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틀렸지? 자, 디귿. B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한다. 남극 저층수니까. 그래서 1번 기억. 자, 그래서 보면 이것도 역시 수특 118쪽에 나와 있는 문제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A는 멘틀 대류의 상승이 일어나는데 압력 감소로 마그마 생기고 멘틀이 녹으니까 현무암질이지. 자, 여기는 온도 상승으로 마그마 생기고 대륙지각이 녹으니까 유문암질이 생긴다 이거잖아. 그러면 압력 감소 A고 여기가 B가 되네. SiO2 함량은 당연히 얘가 유문암질이니까 높겠네. 자, 기억. A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기역이다. 맞고요. 니은. SiO2 함량은 기역이 니은보다 낮다. 맞네. 자, 니은이 분출했어. 얘가 나왔다고 그러면 유문암질이니까 유문암이 생겨 현무암은 아니지. 물론 이제 밑에 물의 유입에 생긴 현무암과 유문암이 섞이면 안산암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4번 기억 니은. 4번 기억 니은. 자, 이거는 2024년 3월 교육청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요즘 들어서 이제 4번에 실험 문제를 많이 내거든. 그러다 보니까 4번이랑 유사한 형태의 문제는 사실 잘 없다. 4번이랑 유사한 형태의 문제는 잘 없는데 이따가 굳이 하나 뭐 퇴적구조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긴 할 건데 얘랑 많이 비슷한 건 없다. 자, 어쨌든 얘 지금 뭐가 생겨? 바람 불어 사구 생기는 거지. 그래서 사층이 이렇게 되는 거야. 방향 알려준다 이거지. 그럼 선풍기 바람이 어디? A에서 B 방향으로 뭐가 생겼다? 사층리 생겼다 이거지. 사층리. 그래서 기억. 점이층리가 아니라 사층리고 A에서 B는 니은 맞고요. 자, 디귿. 3번과 같은 형태의 퇴적 구조를 통해 지층의 역전 여부. 모든 퇴적 구조는 지층의 역전 여부 판단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5번 니은 디귿. 5번 니은 디귿. 자, 역시 24년 3월에 나왔던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5번. 자, 여기는 판의 경계 위에서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 뭐다? 발산형 경계다. 자, 얘는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쪽으로 몰려 있다. 그러니까 뭐야? 수렴이지? 그 중에서도 섭입을 얘기하는 거네. 그런데 여기서 지각 변동 다 일어나니까 누가 들어갔다? C가 들어간 거네. C가 D를 섭입했다 이거지. 그럼 밀도는 누가 C가 누구보다 크다? D보다 크다 이거지. C가 D보다 밀도가 크다 이거야. 자, 기억. A의 하부에는 멘틀 대류 상승 맞고요. 자, 니은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해령에서 멀수록 두꺼우니까 B가 C보다 얇다. 맞네. 자, 디귿. 판의 밀도는 C가 속한 판이 D가 속한 판보다 C가 속한 판이 D가 속한 판보다 어떻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된다 이거라고. 그래서 3번. 자, 그래서 이건 2018년 6월 평가원 문제. 그러니까 그림이 완벽하게 똑같은 건 이거고 그 사이에도 비슷한 문제는 많이 있었으나 얘는 이제 그림이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의 문제다. 기출문제 중에서. 자, 6번. 이거는 이 문제를 틀렸으면 이건 지금 심각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왜? 이건 수특 문제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거다. 올해 수특 문제 그대로 갖다 놨다. 하나도 안 바꿨어. 자, 봐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전선이 통과하잖아. 전선이 통과하면 항상 물리량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어. 물리량의 변화. 그러니까 여기 촘촘하게 나타난대. 여기가 물리량이 변하고 있어. 그럼 여기가 전선 통과 시점이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온대저기압 봐봐. 온대저기압 이렇게 생겨 있지.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한랭, 온난 이렇게 돼 있잖아. 됐니? 그러면 등압선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지. 타원으로. 이렇게 나오지. 타원으로. 봐봐. 저지압 기준으로 기압은 다 아래로 볼록이지? 얘가 기압이야. 그러면 이 점선이 기온이라고. 그러면 온도가 막 변하고 있다 이거 아니야 지금. 근데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얘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지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한랭이지. 이렇게 있는 거지 대충. 한랭 전선이. 대충 이렇게 걸려 있다 이걸 추정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은 등원선 맞고요. 니은. B 지점은 한랭 앞쪽이니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되지. 자, 디귿. 기압은 저기압 중심이랑 가까울 때 여기 어딘가에 저기압 중심이 있을 거니까 얘랑 가까운 건 누구야? A네. 그러니까 A 지점이 B 지점보다 낮아야 되지. 저기압 중심이랑 가까우니까. 그래서 1번 기억. 1번 기억. 자, 올해 수특 92페이지 6번. 오히려 수특보다 문제가 간단하게 나왔어. 됐습니까? 자, 7번. 7번. 그림은 현생 누대 동안 생물 ABC의 소개수의 변화를 나타냈다. ABC는 방주충. 자, 계속 살아있는 게 완종류니까 얘가 완종류. 말기에만 살아있는 게 방주충. B가 삼엽충이 되는 거지. 얘가 삼엽충이 된다 이거지. 그럼 기억. C는 삼엽충이다. 아니지 방주충. 니은. 기억 시기에 생성된 지층에서 양치식물. 왜 고생대 말기니까 양치식물 번성이지. 맞습니다. 자, 디귿. 기억과 니은 시기 사이에 판계야. 고생대 말, 요때가 고생대 말이니까 판계야가 형성됐다. 맞네요. 그래서 5번 니은 디귿. 5번 니은 디귿. 역시 올해 수특 64페이지. 방주층 빼고 그래프는 똑같아. 방주 빼고 똑같습니다. 자, 8번. 자, 얘는 뭐 전형적인 문제지. 태풍 지나갔는데 자, 물리량 변화를 나타낼 때 낮아지다 높아지는 얘가 기압이 될 거고 연속적으로 안 나타나는 게 풍향이지. 그럼 얘 남동이었는데 뭘로 바뀌었어? 북동. 반시계. 뭐야? 안전반환. 얘는 남동이었는데 남서가 됐어. 시계 방향. 뭐야? 위험반환. 자, 그리고 기압이 제일 낮을 때가 이때 T2. 얘는 기압 제일 낮을 때가 거의 T3 근처. 그럼 누가 먼저 지나가? 얘가 먼저 지나갔네. 근데 태풍은 북반구에서 북상하잖아. 그럼 먼저 지나갔다는 얘기는 아랫동네란 얘기지. 얘가 저위도, A가 고위도가 된다 이거야. 자, 기억. A는 B보다 고위도 맞고요. 자, 2에서 3 동안 A는 위험반원이 아니라 안전반원. 자, 디귿. B에서 기압이 가장 낮을 때 풍속이 B에서 기압이 제일 낮을 때 이때 풍속이 제일 셌어? 아니야. 이때가 제일 세. 틀렸지? 보고 풀어란 얘기야. 그래서 1번 기억. 자, 21년 6평 문제입니다. 21년 6평 문제. 많이 유사하죠. 역시. 자, 9번. 9번 표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에 속한 행성 ABC에 대한 물리량을 나타냈다. ABC는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고 각각의 중심별은 주계열성이다. 자, 주계열성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 어떻게 간다? 세트로 간다. 다 같이 크거나 다 같이 작아야 된다 이거지. 다 같이 크거나 다 같이 작아야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심별로부터 단위 지금 보면 광도는 C가 제일 커. 그럼 C, B, A잖아. 됐어?
그러면 폭도 CBA, 거리도 CBA. 그런데 봐라. B가 A보다 광도가 큰 별이 중심별인데 둘이 받는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 에너지면 표면 온도랑 상관있잖아. 그 값이 똑같다고. 그럼 누가 멀어? B가 먼 거지? A가 중심별이 약하니까 가까이 있어야 똑같이 받을 거 아니야, B랑. 됐어? 자, 그래서 기억. 행성의 공정 궤도 반지름은 A가 B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 니은 생명 가능지대 폭은 광도니까 누가 제일 커? CB, A순. 그러면 B가 C보다 좁다. 맞네. 자, 디귿.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바꿔서 얘기하면 별의 수명. 질량 작을수록 수명 기니까 누가? A가 제일 길어. 그럼 A가 C보다 길다야. 짧다가 아니라 길다. 그래서 2번 니은. 이 문제는 24년 9월 평가원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다. 자, 10번. 외부 은하인데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지, 외부 은하. 근데 외부 은하 특징 얘기할 때 항상 무슨 얘기했었냐? 타원 은하 나오면 무조건 늙은 별. 그렇지? 불규칙 나오면 젊은 별. 그러면 얘가 늙은 별이니까 타원. 얘가 젊은 별로 돼 있으니까 불규칙. 섞여 있는 거 얘는 뭐야? 나선. 그래서 타원 나오면 항상 나오는 표현이 붉은색 별, 표면 온도 낮은 별, 늙은 별. 불규칙 나오면 푸른색 별, 표면 온도 높은 별, 젊은 별. 그래서 성간 물질 많다. 얘는 성간 물질 없다. 이 얘기하는 거지. 자, 기억. B는 타원 은하 틀렸고요. 니은 현재 은하를 구성하는 주계열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고 타원이 항상 나이가 많다고. 자, 디귿. 현재 은하 질량에 대한 성간 물질이 많은 건 얘, 적은 건 쟤. 그러니까 A가 C보다 작다. 맞네요. 4번 니은 디귿. 요거는 이제 25년 6월 평 작년 6평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 자, 11번. 자, 세차 운동도 보는 건데, 자, 자전축 이거니까 얘 겨울이고 이거 여름이야. 자, 얘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여름이고 여기 겨울이야. 됐어? 자, 근데 이때는 자전축이 이 방향이니까 이게 여름이고 이게 겨울이야. 자, 자전축이 이 방향이니까 이게 겨울이고 이게 여름이야. 근데 20률도 달라졌네. 20률이 얘가 더 큰 상태지. 20률 얘가 더 커. 자, 기억. 북반구에서 영교차잖아. 영교차가 크려면 근일점이 가까워야 돼. 얘가 더 크겠네. 가가 더 크죠? 그럼 가가 나보다 커야 되고. 니은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 이 차가 심하려면 20률이 커야 된다고. 얘가 20률 크잖아.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맞고요. 디귿.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남반구에서 낮의 길이가 길려면 뭐가 돼야 된다? 여름이 돼야 된다. 남반구가 근일점 여름인 거 이거네. 그럼 누가 길어? 나가 길지? 가가 나보다 길다. 틀렸네. 2번 니은. 자, 그래서 올해 수특 130페이지 문제 완벽하게 똑같다. 130페이지 문제 완벽하게 똑같이 돼 있어. 자, 12번.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인데 비율이 증가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암흑 에너지밖에 없다. 그럼 얘는 암흑 물질이 되는 거고 여기는 보통 물질이 된다. 이 얘기지. 자, 기억.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니까 질량을 가진 애잖아. 그럼 암흑물질 찾을 수 있어. A 맞죠? 자, 니은 전파 은하에 Z에서 뭐가 나와? 물질이 분출되지. 야, 상식으로 생각해봐. 자, Z에서 물질이 분출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질을 봤다는 얘기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이잖아. 그럼 뭐야? 보통 물질.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건 다 보통 물질이야. 그래서 C. 자, 디귿. A의 밀도. 시간이 지나면 A의 밀도는 감소하지. 근데 B의 밀도는 일정하잖아.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값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럼 T1이 T2보다 작아야겠네요. 그래서 3번 기억 니은. 자, 요거는 24년 10월에 이 그래프는 이미 한번 이렇게 나온 적 있었다. 이거라고. 자, 요 12번까지는 순식간에 풀어야 되고 완벽한에 맞춰야 됩니다. 됐어? 그럼 첫 번째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이제 13번인 거야. 이게 왜 걸리적거리냐? 어렵다기보다는 처음 보는 형태야. 무슨 말이냐? 공기가 움직여서 대기대순환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수증기가 움직이는 건 처음 봤거든. 수증기가.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야, 수증기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무슨 상태니? 기체지? 수증기 기체잖아. 그럼 수증기가 움직였다는 건 뭐야? 아, 기체가 움직였다는 얘기야. 기체가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공기 움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있지? 봐라. 적도를 기준으로 자, 여기는 북동무역풍이지. 여기는 남동무역풍이지. 그럼 적도 기준으로 북반구에서는 북풍 계열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 남쪽으로 가야 돼.
남반구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 북쪽으로 가야 돼. 됐어? 적도 기준으로 여기 북동무역풍이고 여기가 남동무역풍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는 남쪽으로 간대잖아. 얘는 남쪽으로 향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적도 기준으로. 여긴 플러스 북쪽으로 향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아, 여기가 북반구고 여기가 남반구구나 이 얘기라고. 됐어? 이런 상태야. 그럼 봐봐라. 남반구인데 어디로 가? 북쪽으로 가. 북반구인데 어디로 가? 남쪽으로 가. 그럼 여기는 공기가 지금 모이고 있는 데지? 근데 여기는 자, 얘 마이너스면 어디로 간다고? 남쪽으로 가고 얘 플러스니까 북쪽으로 가. 북반구인데 요 지점은 하나는 북으로 가고 하나는 남으로 가. 퍼지는 거지? 뭐야? 발산이네. 여긴 발산이잖아. 이 얘기야. 자, 기억. A는 대기대 순환의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지? 자, 니은 B의 지표 부근에서는 대기대 순환에 의한 수증기의 발산. 맞네. 발산. 자, 디귿. 남극 순환류는 어디 남반구니까 여기서 나타나지? 여기는 북반구니까 남극 순환류가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2번 니은이 된다 이거라고. 2번 니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전에 우리 24년 9평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다. 얘기라고. 자, 14번. 자, 표는 어느 별이 서로 다른 진화 단계 A와 B에 있을 때 별의 내부 구조를 물리량 M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거성 단계와 주계열 단계를 나타냈대. 일단 주계열이라면 수소 핵융합이 중심에서 나타나야 되지. 그럼 얘가 주계열이고 얘가 거성 단계인 거야. 그치? 그리고 대류가 일어나는 지역을 보니까 바깥쪽이네. 많이 바깥쪽. 그럼 뭐야? 아, 얘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이구나. 됐어? 자, 그럼 기억. 표면에서 중력의 크기분의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크기인데, 야, 주계열성은 얘는 정, 역학적, 평형 상태지.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 나와? 1이 나올 거야. 그럼 거성은 얘도 정역학적 평형 상태다. 그럼 얘도 이 값이 1이 나와야 돼. 맞아? 그런데 여기서 A가 B가 크다. 이 말이 맞단 말이지. 왜냐면 문제에서 얘가 전제 조건이 뭐라고 깔려 있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거성. 거성이 정역학적 평형 상태가 되는 건 언제냐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때야. 그럼 아직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기 전이잖아. 그럼 뭐야? 주계열에서 거성을 넘어가서 이제 딱 도달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외곽층은 팽창하고 있는 단계다 이거라고. 됐어?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야. A가 B보다 크다는 거야. 자, 니은. 자, 중심액의 평균 밀도분의 거성의 밀도가 작으니까 A가 B보다 작아야 되고요. 최종 진화 단계는 태양 정도니까 블랙홀이 아니라 백색 외성이 된다 이거지. 백색 외성. 4번 기억. 니은. 자, 그래서 뭐 24년 10월 교육청 때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긴 했었다. 자, 15번 엘니뇨 문제야. 자, 볼게. 그림 가는 A와 B 시기에 적도 부근에서 자, 봐라. 동태평양의 수온에서 뭘 뺀다고? 서태평양의 수온 편차. 근데 엘니뇨 발생하면 동태평양 이거 플러스지? 서태평양 이거 마이너스야. 그럼 둘이 빼면 얼마야? 플러스야. 맞아? 라니냐 발생하면 동태평양 수온 낮아지고 얘 플러스야. 둘이 빼면 뭐야?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아하 이게 엘니뇨고 이게 라니냐구나. 근데 구름량이 많았네. 그럼 뭐야? 엘니뇨니까 어느 시기다? A 시기가 된다 이거라고. A 시기. 자, 기억. 나는 B 틀렸고요. 니은 적도 부근에서 자, 동태평양은 원래 기압이 높고 서태평양 원래 기압이 낮아. 그러면 엘니뇨가 발생하면 반대니까 낮아지고 높아지니까 이 값이 어떻게 돼? 커져. 라니냐가 발생하면 평상시가 더 심해지는 거니까 이 값이 작아져. 이때는 커지고.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그 말은 A가 엘니뇨다. 맞죠? 자, 디귿.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 자, 원래 해수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엘니뇨 발생하면 완만해지고 라니냐면 급해지는 거니까 이게 크대. 그럼 뭐야? 라니냐가 발생했다. 라니냐 누구야? B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틀렸지? 그래서 2번 니은 된다. 만약에 본인이 이 문제 틀렸으면 4번 골라서 틀려야 돼. 기억 디귿. 그러면 의미가 있어. 근데 다른 거 골랐으면 해석이 안 된 게 아니라 너는 이걸 아직 못 외운 거야. 잘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가 비슷합니다. 작년 수능 문제. 자, 16번. 자, 이거 보기 편하게 바꿀게. 이거 5분의 1이고요. 이거 5분의 4지.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주 크기에 비례해서 파장이 길어진다고 했어. 요 시기 때 파장은 람다 제로고요. 이때 관측된 파장은 600이래. 근데 우주 크기가 5분의 1에서 1 됐으니까 몇 배 됐다? 5배 됐다. 그럼 파장도 몇 배 됐다? 5배 됐다. 그럼 이게 600이니까 이때는 얼마다? 120이겠네. 그러면 여기는 크기가 4배니까 이때는 관측 파장이 얼마다? 480이 되겠다. 이 얘기잖아. 됐어? 자, 그럼 기억. T1일 때 우주는 접선의 기울기, 감속 팽창, 맞지? 니은 P에서 방출된 파장 람다 제로인 빛이 현재 관측자에 도달할 때까지 파장 변화량은 600에서 120 얼마? 480이네. 500보다 작다. 맞죠? 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 야,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뭐야?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이거지? 그럼 온도 비교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온도가 낮아졌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온도는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하고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럼 파장이 몇 배 차이야? 4배 차이 나네. 그럼 온도는 4배 차이 나겠네? 얘가 온도 4배 높아. 그럼 방출한 에너지는 4의 4제곱이니까 얼마? 250, 600 큰 거네. 그래서 200배보다 작다가 아니라 200보다 크다가 되겠네. 200배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이거라고. 200배보다 크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2022년 9평 때 한번 이렇게 출제를 했었다. 22년 9평 때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 이 얘기라고. 됐습니까? 자, 17번. 17번은 엄청 많이 봤죠. 이미. 많이 봤던 형태의 문제인데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뭐야? 네 번째 줄 봐봐. 얘네 둘은 회전은 안 했어. 근데 남쪽 혹은 북쪽에 서로 다른 방향. 그러니까 하나가 남쪽 가면 하나 무조건 북쪽 가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뭘 줬어? A를 줬어. A가 5천만 년의 지계 위치가 여기래. 그러면 5천만 년 전에 북극이랑 몇 도 떨어져 있어? 쭉 떨어진 거 보니까 몇 도? 75도 떨어져 있어. 그러면 현재 A 지계와 5천만 년 전에 고지자의 극을 찍었잖아. 이것도 몇 도 떨어져야 돼? 75도 떨어져야 되지? 그럼 이게 75도 떨어져야 돼.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현재 A는 여기 있어. 됐니? 그러면 A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아하, A는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A가 1억 년 전에 위치는 어디야? 여기 있었겠네. 1억 년 전. 어디 여기가? 남이 15도에 있었다. 이 얘기라고. 됐어? 그러면 A가 북쪽으로 갔으면 B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남쪽으로 가야 돼. 근데 남쪽으로 가려면 현재 B하고 위도가 같다 그랬어. 그러면 B의 위도는 30도니까 요 라인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 이 라인 어딘가에 있는 거야. 그러면 동일 경도상이니까 B의 위치는 여기 아니면 어디? 요 뒤에.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현재 위치가. 맞아? 근데 B가 요 앞에 위치하잖아. 그러면 얘가 남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안 맞아떨어져. B가 요 뒤에 있어야 얘가 위에서 남쪽으로 위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로. 왜? 봐. 1억 년 전에 몇 도 떨어졌니? 30도니까 위도 60도에 있었어. 1억 년 전에 여기 있었다고 지게가. 5천만 년 전에 여기 있고 현재 여기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구나 이 얘기라고. 됐어? 됐습니까? 항상 이 앞에 있다는 생각을 버려. 뒤쪽에 있을 수도 있어. 잘 그려지지도 않은 위치에 있었다. 그런 걸로 투덜대면 안 됩니다. 저렇게 있을 수 있었다 이거라고. 그래서 기억. 5천만 년부터 현재까지 B는 어디로 갔다? 남쪽. 맞죠? 자, 1억 년 전 고지자의 복각이잖아. 누가 고緯도야? B가 더 고緯도야. 얘는 15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누가? A가 B보다 크다. 틀렸죠? 자, 디귿. A와 B 사이 거리는 얘는 지금 하나 내려오고 하나 올라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면 1억이 5천보다 가깝다. 아니지. 최근으로 오면서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1번 기억이 되겠다. 1번 기억. 이거는 작년 수능 문제랑 거의 다 유사합니다. 다만 작년 수능 문제는 두 개의 다 위치를 다 줬고 이번에는 그냥 하나를 찾아보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얘기하지만 쓰잘데기 없이 이것저것 많이 풀려고 하지 마. 일단 기출을 풀어. 일단 기출을 완벽하게 학습을 하라고. 누구 게 좋아요? 누구 기출이 좋아요? 야, 기출이 좋은 게 어딨냐? 다 똑같은 기출이지. 그냥 아무거나 사서 기출 문제 지우면 그냥 아무거나 풀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18번. 보통 얘는 스펙트럼으로 주는데 숫자로 줬어. 자, 볼게.
이렇게 있어. 내가 자, 이렇게 있으면 자, 내가 여기서 쳐다본다고 칠게. 내가 지금 여기서 쳐다보고 있어. 됐지? 이런 상태야. 근데 고유 파장은 500인데 최대 파장 변화량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0.001이라고 했어. 됐어? 그럼 얘는 0.005니까 몇 프로? 2분의 1이지. 그럼 몇 도 사이각이 30도네. 얘는 0도고 얘 다시 30도지. 이거 모르겠고 얘는 최대니까 90도 지점이지. 근데 확실히 정해졌네. 얘가 반시계로 이렇게 돈다고 치면 여기지. 언제? T0 플러스 4T는 일단 여기야. 됐어? T0 플러스 4T는 여기야. 그런데 그러면 T0잖아. T0는 적색편인데 30도면 여기 아니면 요 위에 둘 중에 하나. 여기야. T0 위치는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니까. 됐어? 근데 여기였다고 가정할게. 자, 여기였어. 근데 그 다음에 T 지나면 500 나오니까 여기라고 치자. 그럼 30도씩 움직인다고 칠게. 그러면 T, 2T, 3T, 4T 가능하지? 맞아. 나오는 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긴 해. 가능은 해.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줬냐면 이 기간 동안 식현상이 몇 번 나타난대? 2번 나타난대. 그럼 요 지점을 몇 번 지나가야 돼? 2번 지나가야 돼. 근데 이게 30도씩 진행하면 몇 번밖에 못 지나가? 한 번밖에 못 지나가. 그러니까 안 돼. 됐어? 그럼 두 번째. 그럼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가 500이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럼 얼마야? 210도 돌아간 거지. 210도 돌아간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또 210도 돌아가니까 요 지점이야. 그럼 여기 가능하네? 210 됐어? 그 다음에 또 다시 210도 돌아가. 3T일 때. 그럼 210도니까 얼마? 170에서 40이 한 이쯤 되지. 됐어? 그리고 또 210도 돌아가.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가거든? 210도? 그러면 봐라. 첫 번째 여기서 210도 하나, 둘, 셋. 몇 번 나와? 여기를 몇 번 지나가? 3번 지나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아니구나. T0는 여기가 맞구나. 됐어? 근데 30도씩 진행하면 말이 안 되니 어디 몇 도씩 간다? 여기서 여기까지 몇 도? 150도를 진행하는구나. 얼마에? T당. T당 150도를 진행하는구나. 이 얘기라고. 됐어? 150도. 그러니까 요때가 T0 플러스 얼마다? T0 플러스 T다. T0 플러스 T. 그 다음에 또 다시 150도 가니까 150도면 90에서 60이니까 여기지. 여기 다시 30도. 여기가 T0 플러스 2T. 맞네. 그치? 그리고 T0 플러스 3T는 어디야? T0 플러스 3T는 다시 150도니까 30, 90 여기네. 60도 떨어져서 여기가 T0 플러스 3T가 되겠다. 이 얘기네. 위치 관계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0 플러스 4T 여기다. 여기야. 이렇게 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볼게. 자, 기억. 공전속도야. 공전속도 V는 고유파장 500분의 최대 파장 변화량 0.001. 근데 문제에서 미터 퍼 세크니까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자, 3개, 2개, 5개, 3. 그치? 3개, 5고, 2개, 3개잖아. 3. 그리고 5분의 3, 0.6 곱하기 1000이니까 600이네, 600. 600. 그래서 기억은 틀렸지? 60이라고 했으니까. 니은 3T에서 4T. 3T에서 4T.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 지나네. 식현상 나타난다. 맞죠? 자, 1.7T네. 봐. 야, T 동안에 150도야. 그럼 0.1T에는 몇 도니? 15도지? 그럼 여기 T에서 1.7T잖아. 그럼 0.7T면 몇 도야? 105도지? 그러면 여기네. 여기야. 여기 몇 도 떨어져 있어? 15도 떨어져 있어. 여기가 T0 플러스 1.7T야. 됐어? 그러면 1.9T는 여기서 몇 도 더 가? 30도 더 가. T0 플러스 1.9T라고. 요 사이 기간, 요만큼이야. 요 구간을 진행하는 동안 관측 파장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길어지고 있는 시기지? 길어지고 있어. 그래서 디귿 맞아. 그래서 5번 니은 디귿이 되겠다 이거라. 5번 니은 디귿. 됐습니까? 자, 이 문제도 우리가 풀었지? 24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랑 같아. 물론 더 비슷한 건 수능 특강에 있어.
수특에 더 똑같은 수특의 표까지 명시돼서 더 똑같이 있긴 합니다. 자, 19번은 자, 봅시다. 자, 표는 별 기역 니은 디귿의 물리량을 나타냈다. 니은과 디귿의 겉보기 등급은 같다. 자, 일단 니은하고 디귿의 겉보기 등급이 같대. 근데 봐봐. 만약에 둘이 광도가 똑같았다고 가정할게. 그러면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하는데 이게 똑같았다고 가정하면 거리 볼게. 얘가 거리가 12분의 40배지. 그럼 밝기가 몇 배야? 12분의 40배야. 그럼 12분의 40이면 얼마니? 3분의 10이지? 그럼 9분의 100배. 맞아? 원래는 9분의 100배 밝게 보여야 돼. 누가? 니은이. 근데 똑같이 보였대잖아. 그 말은 아하, 디귿의 광도가 니은 광도의 몇 배 크다? 9분의 100배 크구나. 됐어? 그러면 이거는 5등급 차이지. 근데 9배는 2등급과 3등급 사이 차이지. 되니? 그러면 여기 들어갈 등급은 얼마? 1보단 작고 0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겠네. 얼마인지 모르겠고. 됐지? 자, 두 번째. 얘네들이 광도 몇 배? 100배 차이 나네. 기역의 광도는 니은 광도의 100배야. 그런데 얘 반지름 1이고 온도 몰라. 얘는 10의 제곱에다가 얘 반지름 2배야. 2의 제곱 곱하기 t의 4제곱이잖아. 넘기면 얼마야? 20. 루트 20이네. 루트 20대 1이 되는 거네. 표면 온도는. 됐습니까? 자, 볼게. 기역.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니은이 기역의 루트 20배니까 4보다는 크네. 그치? 4배보다 길다. 맞네요. 자, 니은. 디귿의 절대 등급은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0보다는 커야 되지. 됐어? 자, 디귿. 둘의 겉보기 등급 차잖아. 이것도 똑같이 해. 똑같이 하는 거야. 정확하게 못 구해. 대충 구하는 거야. 봐. 광도가 똑같다고 가정하자고. 그러면 거리가 몇 배야? 40분의 1배지. 그럼 몇 배? 1600배야. 1600배면 몇 등급 차이야? 100하고 16이니까. 8등급 차이야. 8등급 차이야. 됐어? 그럼 원래는 8등급 차이 나야 돼. 근데 얘는 0이 아니고 마이너스 2니까 얼마? 10등급 이상 차이 나야 되는 거지. 겉보기 등급이 둘이는. 맞아? 얘 둘의 겉보기 등급 차이는 10등급 이상 나야 돼. 그러니까 9보다 작다. 아니 9보다 크다고. 됐어? 이렇게 대략적으로 비교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 니네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어떤 방향을 잡아야겠다가 확 서야 돼. 계산이. 그러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럼 문제를 어떻게 많이 풀어보냐? 기출을 가지고 많이 풀어봐야 돼. 왜냐하면 사설들은 보통 딱딱 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기출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기출 가지고 답을 구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주어진 별들 중에 뭐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계산이 작을 것인가, 이런 궁리를 계속 해봐야 된다. 그러다 보면 나온다. 왜냐하면 나는 보면 나오잖아. 근데 계산 속도는 니네가 나보다 훨씬 빨라. 왜? 난 늙었으니까. 굳었다고. 근데 니보다 빨리 풀지. 왜? 방향을 빨리 잡거든. 너보다 방향을. 왜 너보다 방향을 빨리 잡을까? 너보다 많이 풀어봐서 그런 거라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풀어보면 충분히 방향 금방 나옵니다. 줄이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자, 그래서 작년 10월 교육청 문제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작년 10월 교육청하고. 자, 마지막 20번.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표는 방사성 원소 XY에 방사성 원소분의 자원소. 요즘에 거의 이렇게 주지. 자,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 볼게. 순서 보면 B, A, C야. 근데 문제에서 얘는 3천만 년 나이가. 근데 B는 몇 프로 있다고 지금? B에는 12.5%. 여기는 12.5% 들어있고 여기는 75%가 들어있네. 자, 그럼 보자. X 얘는 이미 나왔네. 1억 년이 지났는데 1분의 3이잖아. 그럼 1대 3이니까 몇 번이야? 2번이야. 그럼 아하, X의 반감기는 얼마다? 5천만 년이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X가 들어있었다고 가정하자고. 그럼 75%니까 나이가 얼마야? 2,500만보다 어려야 되지? 맞아? 그럼 3천만보다 많아야 되니까 말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X는 어디 들어있다? B에 들어있다. 근데 얘는 3번 간 거니까 나이 1.5억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Y 들어있다 이거지? B에는 Y가 들어있다. 얘기에 Y가 들어있다. 자, 그런데 Y는 보니까
2억 년이 지났을 때 4래. 이 값이 1분의 4잖아. 그럼 몇 분의 1 된 거니? 모원소가. 모원소의 변화를 보면 5분의 1이 된 거지? 됐어? 자, 근데 여기 봐봐. 얘 봐봐. 얘는 지금 모원소가 몇 분의 1 됐니? 모원소가 4분의 1 됐지. 됐어? 그럼 얘는 2억 년이면 4번이잖아. 그럼 모원소가 몇 분의 1 되니? 16분의 1이 된 거지? 됐어? 그래서 1대 15니까 이거는 15가 나올 거란 말이야. 15가.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숫자 볼게. 이 규칙선을 잘 봐야 돼. 자, 니네가 쉬운 걸로 해볼게. 만약에 반감기가 1억 년인 어떤 원소가 있어. 그러면 얘는 1억 년이 지나면 모원소가 처음량의 2분의 1이 되지. 2억 년이 지나면 처음량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지. 맞아? 3억 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지? 이건 잘하지? 자, 근데 다시 어떤 원소가 1억 년 동안 3분의 1이 줄었다고 칠게. 3분의 1이 줄었다고 치자. 그러면 2억 년이 지나면 얼마가 줄어? 그래,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줄어야 되지. 왜? 모원소의 감소율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그럼 3억 년이 지나면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돼야 되지. 맞아? 원래 처음 양에다가. 그래서 얘 1억 년일 때 4분의 1 됐잖아. 그러니까 2억 년이 되니까 추가 4분의 1에서 16분의 1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인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얘가 2억 년일 때 5분의 1이잖아. 그럼 1억 년일 때 얼마 분의 1 곱하기 얼마 분의 1을 했더니 5분의 1이 됐어. 그럼 얼마 분의 1이 얼마야? 루트 5분의 1이지? 아, 이거 루트 5분의 1이잖아. 1억 년당 루트 5분의 1씩 준다. 그럼 여기는 루트 5분의 1로 줄었다. 이거잖아. 됐어? 그럼 모원소가 이거야. 그럼 자원소 양은 얼마야? 이때 자원소는 루트 5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루트 5 약분되니까 얼마 들어간다? 아, 루트 5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이 얘기라고. 됐어? 이게 비율적으로 따져서 가는 건데 생각하는 게 쉽진 않을 수 있으나 반감기를 감소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저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한 번에는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고 한번 물어봤으니까. 감소율이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볼게. 기억. B와 C의 절대 연령차, 얘네들의 나이차 얼마? 1.2억이지? 그럼 X의 반감기 3배보다 작죠? 틀렸고, 니은. 기억 마이너스 니은. 여기서 얘 빼래. 15 빼기 루트 5 마이너스 1. 그럼 얼마? 16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이게 3보다 작네. 그럼 13보다 어떻다? 크다. 맞네요. 자, 디귿. 현재로부터 2억 년이 지났대. 현재로부터 2억 년이 지났는데 자, A. A에는 뭐가 들어있다? Y가 들어있다. 2억 년 지나면 얼마? 5분의 1줄잖아. 그럼 저기에 75 곱하기 5분의 1이 되는 거지. 됐어? 이거 분해. B는 X 들어있으니까 12.5 곱하기 얼마? 16분의 1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얘는 얼마야? 16분의 12.5분의 1분의 15가 되겠네. 그러면 12.5분의 15 곱하기 16. 그러면 5, 35. 5로 나누면 5, 20, 5, 25. 이거지? 2.5분의 48이다. 됐어? 그러면 2까지는 안 되네? 2까지는 안 되잖아. 50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값은 20보다는 작겠네. 그치? 19점 얼마 나오겠네. 20보다는 작다 이거라고. 그래서 몇 번? 2번 니은이 되겠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래.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 확인해 봤는데 뒷장의 문제들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방향을 한 번에 잡지 못하면. 근데 이런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아직 6월밖에 안 됐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만족할 만큼 안 나오신 분들은 쓸데없이 이것저것 문제집 사가지고 풀지 마시고 기출 그리고 EBS 요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본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